한 배를 탔는 사람이 네. 죽자 사자 같이 가야 되지.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럼 지금 죽자 사자 같이 가도 될똥말똥인데 네. 지금 다 열심히 돕고 계십니까?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선거 전에 들어가면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배신자 되면은 네. 그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네. 당이란 물이 당자입니다. 또 네, 그럼 다시 그 김문수 단일화 얘기를 네. 넘어가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단일화. 그래서 우리 당에 전략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당 전략이 없는 건가요? 당 전략은 있는데 세련되지 못한 건가요? 아니 전략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그거 보고 하거든요. 네.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경선도 제가 네. 우리 당 경선을 하자. 당원 중심으로. 왜?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지. 당심이나 민심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미스터 트롯 형태로 80만 당원이 있으니까 그분들 돌아가 한 바퀴 체육관에서 딱 모셔가지고 네. 그래 하면은 한 6, 7명이 나가서 하다 보면 어디 가서 한 명 지우고 또 어디 한 명 지우고 그랬으면은 그 우리 당에 감동을 주는 경선이 되었을 거고 네. 감동을 주는 거는 신인 가수가 돼야지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름 나온 기성 가수 오면 감동이 없어요. 전혀 새로운 그래도 사람. 저 같은 인물이 됐으면 감동이 될 거다. 그때 주장을 했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단일화 어렵다. 후보 결정되기 전에 적어도 2강 할 때 그때 합의를 봐서 세 사람이 경선을 해라. 한덕수 후보가 미리 초장부터 들어와서 경선하는 게 제일 좋았고 이게 하려면 왜 실기를 했을까요? 실기한 건가요? 아니면 그 세 명이 하는 삼자 구도 우리 당에서 저는 이제 당의 일부 의원들이 가서 출마하라고 이야기하고 했는 것 같은데 그래 하려면 초장부터 우리 당 경선에 들어와라. 그래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 안 됐더라면 뭐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관계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좀 늦게 그때 5월 1일인가만 뒀잖아요. 그럼 우리 경선을 조금 2강 경선을 하루 이틀 연기하더라도 같이 하자. 그러면 세 사람이 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뽑았으면 아무 이설이 없는데 제가 그때 그걸 주장을 했거든요. 네. 2강 갔을 때 한덕수 도락해서 세 사람이 해라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에 건의하셨나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네. 내가 언론에서 나가서도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는 후보가 됐다. 김문수가 됐다. 양보가 잘 쉽지 않다. 네. 그 왜냐하면 밑에 딸린 식구들이 나가면 된다는데 이재명은 지금 뭐 파기 한송됐고 무조건 저 사람은 이미 흠집 많이 나서 지금은 여론조사가 저래 나오지만 가서 막상 붙으면 저 사람은 표 없습니다. 중도표 다 날라갑니다. 또 다음 대선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내가 후보 됐더라도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최종 후보까지 됐는데 단일화 하라니까 저 무소속하고 나하고 등록해가 하자 그러면 등록해가 지금 김문수가 내가 그저께 만났는데 네,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아니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왜 대통령 후보가 오면은 국회의원 수십 명 그다음에 구름 간중 이래 와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초라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이게 보기에 너무 안 좋다. 네, 그분의 또 그 특징이잖아요. 그분의. 아무리 그래도 그 보기에 너무 안 좋다. 이것은 거미 한양 아니냐. 고향에 왔으니까. 대통령 후보 되고 처음 왔잖아요. 거미 한양인데 거미 한양이 상당히 초라했다. 초라해 보인다. 그래서 당에서 국회의원들 못 가게 한다 이야. 그러면은 단판을 새로 지으세요. 올라가가 단일화를 언제까지 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다닐 때까지는 후보 할 때까지는 같이 다니고 단일화 날짜를 딱딱 정해가 하든지 그게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 욕심 없이 살았고 자기 희생한 삶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문수답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이 지사님의 권유가 있어서였을까요? 뭐 제 권유는 알겠지만 상당히 저는 서문시장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 뭐 하느냐. 거미 한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무슨 지금 망설였냐. 다들 단일화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시기가 문제라 하는데 그 시기를 그러면은
지금 일정을 딱딱 발표해 주는 게 국민 기대에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의 장점이 많은데 거기 오히려 다 묻힌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 묻히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 지도부의 어떤 전략 부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 것도 다 묻히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홍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꾸 위에서 자꾸 단일화 하라 이러니까 네. 그에 그 휘말리가 있으니까 우 와가지고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다 뭐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변명하기 바쁘고. 일단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눠볼까요? 그 당 지도부에서 당무 우선권보다 최고위의 의결권, 그러니까 의총에서 결정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불쾌하다.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할 때 제가 사무총장 했잖아요. 네. 그때 당무 우선권 적용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 당을 버리고 간 사람들 그 탄핵 찬성파들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당에서는 반대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당무 우선권이 있더라고 딱 찾아보니까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한 거다. 네.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지도부는 아니다. 당원 당규를 능가하는 당무 우선권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이 당무 우선권이란 네. 그 의결권을 앞서는 게 아니고 네. 당무 우선이기 때문에 의결권도 후보가 네. 결정하면 그 의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 해석을 자꾸 그래 하니까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후보 뽑았으면은 후보가 하자는 대로 일단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단일화는 또 후보가 약속을 했거든요. 단일화 네. 한다. 또 후보가 솔직히 단일화 한다고 김덕수락 해가지고 표를 많이 받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편안함을 또 당원들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그 단일화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잡고 그다음에 당 후보가 됐으니까 후보의 권한도 줘야 되고. 그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데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더 열려 있었고 좀 적극적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심과 표심이 간 건데 그것도 같지만은 그냥 붙어도 이기긴 이겼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그 당시 그러니까요. 분위기 봤을 그러니까 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최종 후보가 됐으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후보에 대한 예우를 좀 했어야 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바로 단일화해라. 이러니까 당에서는 일정이 있으니까 네. 7일까지 정해져야지 뭐 공보물도 만들고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일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전략이 없다 내가 볼 때 좀 그러면 후보를 좀 일찍 뽑아야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이 이런 식으로 며칠 7일, 9일 날짜를 특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어제 또 최근에 또 집에 가가지고 압박 아닌 압박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를 좀 더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김문수 보십니까? 후보는 마음은 많이 상해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3일 날 됐는데 예. 6일까지 단일화를 해라 네. 하니까 시간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일이면 당선됐을 그 시점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최종 그날 후보 저녁에 됐을 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네. 일정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일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고 또 사무총장을 지명했는데 네. 안 해주는데 대해 마음이 상했고 자.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김문수 후보는 좀 이래 당에서 자기를 쫓겨내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지사님께서 정치적 그 식견이 워낙 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11일까지. 여론조사 하루만 하면 됩니다. 여론조사는 명분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명분이지 그 여론조사가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는 어떤 뭐랄까요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분으로 작용해야지 그게 김문수 후보의 마음을 움직이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당에 하는 그 50대 50 있잖아요. 네네. 당은 50, 그 민심 50, 당심 50, 민심 50 그렇게 받고 하면은 김문수 형이 꼭 굳이 김문수 후보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11일까지든 어찌됐든 간에 그 전에 네.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한 이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나머지 뭐 이제 그 지사님을 포함해 가지고 경선에 함께 하셨던 분들, 뭐 나경원 전 대표, 예. 그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과도 계속
지사님께서 만나서 의견을 구하겠다. 물론 뭐 이미 지사님한테는 의견을 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좀 지금 강경하게 나가시는 것 같긴 한데 다른 후보님들의 어떤 도움이랄까요? 이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한 배를 탔는 사람이 네. 죽자 사자 같이 가야 되지.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럼 지금 죽자 사자 같이 가도 될똥말똥인데 네. 그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 말이 안 된다.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와줘야 되는데. 흑묘 백묘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다 열심히 돕고 계십니까?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선거 전에 들어가면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신자 되면은 네. 그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네. 당이란 무리 당자입니다. 또, 무리. 예. 네.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예. 이분도 지금 계속 손을 내밀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같이 예. 하자. 예. 한덕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이번 대선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그 자녀는 절대 없다. 빅텐트 넣지 마라. 네.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음. 막상 하다 보면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아예 것이고 자기는 안 들어올 다 거예요. 생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고. 아, 그럼 끝까지 안 주네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와봐야 자기가 역할도 별로 없고 네. 그 뭐 자기 표가 온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준석이라고 해도 안 들어올 거예요. 아. 자기는 아직 9구만리 1000만리가 있는데 네. 중간에 철수하고 나면은 우리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몸집 불리기 아, 그래.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래가 성공한 정치인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나오시면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철우 지사님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짤막하게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할 때 솔직한 심정은 네. 못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못 모르고 국회의원 출마해라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많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기 힘든 일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내 근본을 버려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 제가 사드 같은 거 우리 지역에 설치할 때 다 네. 반대하는데 저는 찬성했습니다. 네. 왜?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인데 내가 나중에 끝나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다.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자기 정심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정심을 갖고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심, 예. 고든 마음이란 뜻인가요? 예, 정심. 그리고 고든 마음을 가지고. 초심인가요? 초심은 좀 다르더라고요. 초심은 좀 바뀔 몰랐기 때문에. 아니, 좀 초질관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결같아야 된다. 초심보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네. 행동하는 거다. 바른 마음.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적어도 나를 속이진 안 하겠지. 네. 거짓말 안 하겠지. 이런 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산불 났는 지역이 너무 피해가 큰데 네. 관광을 안 옵니다. 관광을. 그거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이 관광 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게 기부행위다. 그 발걸음이 우리를 도와주는 응원의 소리다. 네. 발걸음이 응원의 소리다. 응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특히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네. 이 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이 지역에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식당, 먹을거리 이런 것들은 불 안 탔습니다. 네. 그러고 불탄 이재민들은 누를 끼치느냐, 피해가 되지 않느냐, 우리 가서 먹고 놀아도 되느냐, 걱정을 할 수 많이 있죠. 먹고 놀고 관광 오는 것이 기부행위다. 또 내 발걸음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로 들리고 응원 나한테 박수를 보내주는 소리로 들릴 것이니까 제발 좀 많이 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러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있을 대표적인 축제들 많이 축제가 있거든요. 뭐가 있죠? 예를 들자면 축제가 뭐 한국의 산나물 축제도 있고 산나물 축제는 어디 사나요? 산나물 축제 영양 산나물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곳곳이 대게 축제 꼭 무슨 축제 그다음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네. 지역마다 뭐 근데 많이 찾아가서 예. 네, 함께 즐기는 게 문경의 찻사발 축제 뭐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우리 그 들리다가 안동에 가면은
하회마을 병산서원 하회마을에서는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또 그 놀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우리가 하회마을에 그 전부 놀이들 시설들 많이 해놨잖아요. 네. 그걸 뭐 도산서원, 하회마을, 병산서원, 동정사 전부 세계문화유산이고 그런데 꼭 좀 들려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예. 네, 한번 찾아뵙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나와주셨습니다.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저도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정심정행. 네네 정심정행 오늘 귀하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허심탄회하게 깊숙한 얘기까지 해주셔가지고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